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점에 가는 여자입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러면서 틈틈이 독서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책은요, 박웅현 저자의 책은 도끼다 라는 책입니다. 책이 왜 도끼라고 표현했는지 그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한 달 독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정 도서가 책은 도끼다 라는 이 책이었습니다. 북카페에서 하는 정식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온라인 모임으로나마 마음에 드는 책을 만난 것도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은 좁고 한정된 시야를 더 넓힐 수 있도록 하면서 창의력과 감수성을 일깨워주고 또 좋은 인사이트를 얻는 데 도움을 줘서 두고두고 읽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는 도서관이 운영 자체를 하지 않더라고요. 잠시 부분 열람이 가능했던 틈을 타서 이 책을 대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소장 욕구가 강하게 생겨서 서점에서 또 읽게 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주변 분들에게 추천까지 했던 책이기도 해요. 이 책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1904년 1월 카프카 저자의 말 변신 중에서 저자는 책을 도끼에 비유했는데요. 책이 우리의 얼어붙은 감성을 깨뜨리고 잠자던 세포를 깨우는 도끼라고 표현을 합니다. 책을 읽기 전과 후가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읽으나 마나겠죠. 조금이라도 마음이나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그 책의 역할을 다 한 거라고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렸을 땐 무조건 책을 많이 읽는 게 마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소한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뭔가를 한 가지라도 얻고 바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책 아닐까요? 이 책은 저자가 실제로 마음속 깊은 울림을 얻었던 여러 책들을 소개하고 그중 특별히 마음에 남았던 문장과 함께 저자의 생각도 나누는 식의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읽으면서 책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도 함께 접목시켜서 읽어야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책이라서 더욱 정독하게 되었어요. 8강까지 나누어져 있는 목차에서 각 장마다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자가 추천한 책들의 일부 짤막한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 책도 읽어봐야겠다 쉽게 만드는 그런 책 내용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며 살고 있었나. 네, 조금만 생각을 틀어보면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이라 말하는 것도 그저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협소한 관점이 그렇게 만든 것이었어요. 관점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도 깊이 있게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 죽음과 내면 세계를 다룬 심리적인 표현도 상당했죠. 책 한 권을 읽었을 뿐인데 여러 상당한 양질의 책에 담긴 엑기스만 뽑아 읽은 듯한 풍성함을 느꼈습니다. 눈으로 꾹꾹 눌러 읽은 듯한 독서법으로 필사를 하는데 놀랍다고 느껴지는 문장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 책의 28페이지에는 길에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성이 난 채 길을 가다가 작은 풀잎들이 추위 속에서 기꺼이 바람 맞고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두고
마음 풀었습니다. 그 풀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추위와 바람이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그런데 화를 안 내잖아요. 그걸 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화를 내서 뭘 하겠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좋아요. 이런 것들이 좋아요. 사람들은 갈수록 이기적이 되어가는데 이런 글을 통해서 동식물에게 배우는 거죠. 헬렌 켈러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대학교 총장이라면 눈 사용법 How to use your eyes 라는 필수 과목을 만들겠다 라고요. 보지 못하는 자신보다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더 못 본다는 거죠. 전부 다 시청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숲을 다녀온 사람에게 당신은 뭘 봤냐고 물었더니 그가 답하길 별것 없었어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자기가 숲에서 느낀 바람과 나뭇잎과 자작나무와 떡갈나무 몸통을 만질 때에 전혀 다른 느낌과 졸졸졸 지나가는 물소리를 왜 못 보고 못 들었냐는 거죠. 이렇게 인생이 특별할 게 없는 사람들은 생애 마지막에 떠오를 장면이 없을 겁니다. 193페이지에는 창의력에 대한 글도 적혀 있는데요. 그대 눈에 비치는 것이 순간마다 새롭기를.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란 모든 것에 경탄하는 자이다. 꼭 들어맞습니다. 창의력이라는 건 무심히 보지 않고 경탄하면서 보는 것이죠.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앙드레 지드는 시인의 재능이란 자두를 보고도 감동할 줄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자두를 보고 수박을 보고 사과를 보고도 감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자가 마지막 장에서 다룬 내용에는 안나 카레니나의 등장 인물에 대한 갈등 이야기가 주로 나왔는데 인상 깊은 부분이 많았어요. 세상에, 어째서 저희의 귀는 저렇게 생겼을까? 안나가 마중 나온 남편을 보고 갑자기 안 보이던 단점이 보이는 거죠. 불행의 시작이에요. 고개만 돌리면 낭만적이고 멋진 브론스키가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눈앞에는 못생긴 귀가 달린 사랑이라고 눈꼽만큼도 모르는 남편이 있으니까요. 참 기가 막힌 심리 묘사죠. 이 책 299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때를 생각해 봅시다. 전에 알던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디가 좋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슬리는데 새로운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게 다 용서가 되죠. 안나 카레니나를 독자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공감 가는 부분이라 읽어보았습니다. 식상한 표현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참신하다고 느껴지는 신기한 책이라고나 할까요? 갈증처럼 남은 표현의 빈곤함에서 약간은 벗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생에 대한 동경이 늘 있었어요. 지금 있는 곳은 답이 없다고 느낀 적도 있었고요. 그런 저의 생각을 잠재워주는 좋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곳에 답이 있는 걸 알지만 이제 여기에도 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사는 이 삶을 잘 살면 답이 나온다는 걸 이제 알아요. 큰 부자, 사회적 명예와 성공보다 집 앞 공원을 지나면서 풀을 보고 초록을 느끼는 내 삶, 내 인생이 좋아요. 사실 책의 마지막 장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는데요. 밥을 꼭꼭 씹어 먹듯 그렇게 천천히 읽어야 하는 책이었습니다. 얼어붙은 감수성을 깨트리는 우리 시대의 도끼라는 명제의 책을 읽으면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모든 책을 속독한다고 해서 다 능사가 아니며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의문을 갖고 관찰하는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이 책에 나온 추천 도서들도 잘 숙성된 와인처럼 음미하듯 읽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비유한 우리의 삶에 대해 적힌 글을 읽어 드릴게요. 물은 고요한 곳으로 흘러갈 때는 얌전하지만 폭포를 만나면 거세지죠. 물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나쁜 사람 만나면 거칠어지고 좋은 사람 만나면 착해지고 조용한 사람을 만나면 차분해지죠. 이게 저고 안나고 브론스키고 우리들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